옛날 어느 마을에 호라비 박서방은 비단과 각종 장신구를 파는 상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이 배가 아파 의원을 찾아갔다가 마침 의원에 진찰하러 온 과부 명자를 보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과부의 미모가 워낙 출중하고 몸매 또한 훌륭해 박서방은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박서방은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는데 저 과부의 아름다운 몸을 한 번만이라도 아흐. 그렇게 매일 시름시름 괴로워하다 고민 끝에 박서방은 의원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상의를 하였다. 의원님, 사실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러다 제가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냥은 아니고 100냥을 드릴 테니 어떻게 자연스럽게 저 과부와 한번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러자 곰곰이 생각하던 의원이 말하길 여보게, 그럼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 그대로 하겠나? 아이고 물론이죠. 고맙습니다, 의원님. 그리하여 의원은 진찰을 핑계로 어찌저찌 과부의 부끄럼 가리개에 가려움증을 일으키는 약을 발라두었다. 아니나 다를까 과부는 가슴이 가려워서 밤이고 낮이고 견딜 수가 없어 의원을 찾았다. 이보시오 의원님, 이렇게 몸이 가렵고 특히 가슴이 가려운데 어찌 치료할 약이 없습니까? 그러자 의원이 말하길 허허,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은 제 의술로는 도저히 힘들고 소문을 들으니 비단장수 박서방의 혀의 다액이 가려움에 매우 탁월하다던데. 헌데 다액을 모을 수도 없고 금방 말라버려 방법이라면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직접 혀로 치료해 달라고 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다행히 그 사람이 나랑 친분이 있으니 어찌 내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의원님 그러시지요.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닌 듯하니. 그리하여 의원은 박서방에게 가려움에 탁월한 해독풀을 혀에 발라주었다. 결국 박서방은 소원대로 밤새도록 혀가 닳아 없어질 정도로 과부와 황홀한 밤을 보냈다. 물론 과부의 가려움증도 씻은 듯이 나았다.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 돈이 아까운 박서방은 돈을 안 주려고 매일 의원을 피해 다녔다. 이에 엄청 화가 난 의원은 박서방을 크게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는데 어느 날 박서방의 가게에 관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비단장수 박서방은 얼른 채비를 차리고 관아에 같이 갑시다. 의원 영감탱이가 날 고소한 모양인데 증거도 없는데 뭘 어쩔 거야? 아니, 난 뭐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무슨 일로 그러는 것이오? 지금 사또께서 항문이 가려워 몸져 누우셨으니 어서 서두르시오. 옛날 어떤 마을에 색을 밝히는 대감이 있었다. 그런데 이 대감의 집에는 나이 17세의 삼월이라는 어린 여종이 있었다. 이 여종은 어릴 때부터 대감 부인의 안방에서만 같이 자라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아 규방 처녀와 다를 바 없이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대감은 그 아이를 한번 품어보고 싶었으나 잠시도 부인이 방을 비우지 않아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친구 의원인 박 씨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말하고 부탁하였다. 이보게, 친구, 날 좀 도와주게.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할 터이니 자네가 이리저리 말 좀 해주게. 내 잘 되면 꼭 섭섭치 않게 살해하겠네. 수일 후 밤에 대감이 크게 아픈 척 연기를 하였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대감, 정신 좀 차리세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가서 의원 좀 불러오너라. 아버지 숨이 넘어가려고 한다. 집안 사람들이 대감을 크게 걱정하여 박의원을 불러 진맥하게 하였다. 아니, 며칠 전까지 멀쩡하던 양반이 어떻게 갑자기 병환이 이토록 위독하게 되었어? 의원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내 의원 생활을 50년 했지만 이 병에는 어떤 약도 소용이 없구려. 그저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이에 크게 놀란 아들이 의원에게 애걸하였다. 어찌 좋은 방법을 생각지 않고 죽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의원이 얼마 동안 깊이 생각하는 척하더니 백약이 합당한 것이 없으나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얻기가 곤란해 답답할 따름이요. 하고는 한숨만 쉬는 것이었다. 이에 아들이 몸이 달아 비록 어렵다고 하나 제가 있는 힘을 다하여 구하겠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의원이 말하였다. 이 병의 원인은 가슴과 배에 한기가 가득 맺혔기 때문인데 이것을 낫게 하는 방법은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16에서 17세의 수처녀를 얻어서 따뜻한 방 한가운데서 병풍으로 바람을 막은 다음 알몸으로 가슴을 서로 마주대고 안고 누워 땀을 흘리면 나을 수가 있어. 그 외에는 어떠한 약도 소용이 없어. 이제 목숨이 얼마 안 남았으니 조상치를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소. 그 말을 들은 대감의 부인이 의원에게 말했다. 의원 날이 안방에 여종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릴 때부터 내 이불 속에서 자라서 아직까지 문 밖 구경도 하지 못하였고 지금 나이가 17세이니 만약 약을 구할 수 없다면 이 아이를 한번 약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옳거니 과연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들은 기뻐하면서 대감에게 의원과 어머니의 말을 고하였다. 이제 내가 안 죽고 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날 밤 병풍으로 방안을 가리고 여종에게 치마와 저고리 끈을 풀게 하여 대감의 이불 속으로 들게 하였다. 그래 사모라, 네가 나를 살리려고 왔구나. 대감마님, 사머리가 아니라 춘자예요. 아니 글쎄, 사머리 고년이 알고 보니 돌쇠랑 그렇고 그런 사이였지 뭐예요. 염려 마세요. 지금까지 남자 손 한 번 못 잡아봤어요. 그렇게 해서 대감의 병은 깨끗이 나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동네 앞 고갯마루에 소금 장수가 올라섰을 때 한 부부와 마주치게 되었다. 부인이 먼저 소금 장수에게 말을 붙였다. 여보시오 소금 장수, 저 마을로 소금 팔러 가오. 예, 그런데요. 그렇다면 우리 집에는 가지 마시오. 집에 딸 하나만 남겨두고 일가 잔치 집에 가서 사흘 후에나 돌아오니 소금 살 사람도 없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댁이 어딘지 알아야 안 가던지 하지요. 어리숙한 부인이 소금 장수에게 저기 저 지붕 위에 고추 널어놓은 집이 우리 집이니 가지 마오. 하고 일러주었다. 이에 소금 장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예, 그러지요. 염려 말고들 다녀오시오. 하고 깍듯이 인사를 했다. 그리곤 곧바로 처녀 혼자 있는 집으로 달려간 소금 장수는 예, 아가야. 하고 호기 있게 처녀를 불렀다. 이윽고 머리를 길게 따은 처녀가 나와 누구시오? 우리 집에는 아무도 없어. 라고 하자 소금 장수는 근엄한 목소리로 그러니까 말이지. 나는 내 외삼촌이란다. 어려서 너를 보고 인제 보니 몰라보겠구나. 여기 오다가 내 부모님을 만났는데 일가 잔치집에 간다며 사흘 후에나 돌아오니 잘 봐달라고 하더구나. 그제서야 안심한 처녀는 소금 장수에게 절을 올리고 방에 모신 뒤 씨암탉까지 잡아 대접했다. 해는 지고 슬슬 흑심이 동한 소금 장수는 처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아가, 너 속병이 있어서 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넌지시 수작을 걸었다. 아니요. 전 아무 병도 없는데요. 그래, 하지만 너는 몰라도 내 눈은 못 속인다. 너 해를 보면 눈이 시큼시큼하지? 예. 그게 바로 속병이 있어서 그렇단다. 또 밥을 먹으면 배가 불룩하고 무거운 것을 들면 팔이 나른하고 아프지? 예. 정말 그런데요. 그게 다 속병 때문이란다. 얼른 고쳐야지. 그냥 두면 큰일 난단다. 겁을 먹은 처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걸 어떻게 고치나요? 하고 묻자 속에 든 고름을 빼내야 한단다. 속에 든 고름을 어떻게 빼나요? 그건 어렵지 않단다. 나한테 있는 가죽침을 맞으면 쉽게 빼낼 수 있단다. 그럼 얼른 가죽침을 놓아 고름을 빼주세요. 드디어 소금 장수는 처녀를 눕히고는 속곳을 내렸다.
조금 아프더라도 후련해질 때까지 참아보거라. 그래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단다. 결국 목적을 달성한 소금 장수는 푹 잠을 자고 아침상까지 푸짐하게 받았다. 장난기가 발동한 소금 장수는 한 번 더 가죽침을 정성껏 놓고 나서는 웃으며 처녀에게 당부했다. 이제 가죽침을 놓아 고름을 다 빼내 종지에다 잘 받아두었으니 부모님이 돌아오시면 꼭 보여드리도록 하거라. 이에 처녀가 소금 장수에게 그런데 외삼촌, 옆집 돌쇠는 배 아플 때 빳빳한 뼈침을 놓아주던데 외삼촌의 가죽침은 왜 그리 흐물거려요? 얼굴 반반한 어떤 계집이 새서방을 두고 지냈다. 그런데 꼬리가 길다 보니 종국에는 남편에게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어느 날 남편이 작정하고는 일부러 먼 곳에 볼 일이 있어가는 체하고서 집을 나와 근처에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내 녀석 하나가 살금살금 자기 집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었다. 부인 보고 싶었어. 어서 거시기 합시다. 남편이 놈을 붙잡으려고 잠시 기다렸다가 뒤쫓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다. 빨리 문 열어. 문이 왜 잠겼어? 이거 큰일이 났구먼. 이를 어쩐단 말이오. 잠시 뜸을 들인 후 안에서 아내가 말했다. 누구시여? 나다, 내 서방. 빨리 문 안 열어? 에구, 문짝 다 부서지겠네. 혼자 있기 겁이 나서 문을 걸어 놓았더니만. 헛소리 말고 어서 문 열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새서방 피신시키는 일이 다급했는데 문득 윗목에 접어놓은 쌀자루가 눈에 띄었다. 저기 쌀자루 안에 들어가 숨으시오. 그렇게 급한 대로 새서방더러 쌀자루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다. 방으로 들이닥친 남편은 곧 방 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는데 윗목에 전에 못 보던 쌀자루가 눈에 띄었다. 남편이 발로 쌀자루를 툭툭 차면서 말했다. 이건 뭐야? 못 보던 건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자 안에 들어있던 놈이 어찌나 겁을 집어먹었던지 화통 삶아먹은 소리로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다. 난 쌀이오, 쌀.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양반갑수는 오늘도 마누라에게 잔소리를 듣는데 여보, 살 다 떨어졌어. 가서 장사라도 하던지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하시오. 허구한 날 책만 보지 마시고 과거에 10번이나 떨어졌으면 이제 그만 포기하시오. 양반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던 어느 날 갑수는 오랜만에 친구 만길이를 만나 한잔하는데 내 매번 자네에게 얻어먹어 미안하이. 친구끼리 미안할 게 뭐 있나? 여유되는 놈이 사면 그만이지. 근데 갑수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어두워 보이는 겐가? 왜긴 왜요? 집에 있는 멧돼지 때문이지. 재수 씨가 왜 그리 순하디 순한 여인이? 순하긴 그건 10년도 더 된 신혼 때나 그랬지. 그땐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누우라면 눕고 엎드리라면 엎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한 마리의 사나운 야생 멧돼지라네. 나 무서워 죽겠네. 그나저나 자네 재수 씨는 그렇게 자네한테 순종한다며. 집에 오면 발도 씻겨주고 밤새 봉사해주고 비결이 도대체 뭔가? 우리 마누라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 그러니까 그거 말하자면 좀 복잡하긴 한데 내 친구 중에 창식이라고 있거든. 그놈에게 어찌 다리 건너 겨우겨우 의원 한 명 소개받았다네. 그런데 그 양반이 그 무엇이냐 궁중 어휘까지 지낸 양반이라 한번 질려보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서 창식이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겨우 만났지. 그런데 꼭 마누라랑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갔거든. 그랬더니 그 의원이 내 마누라에게 부인이 자꾸 바가지 긁고 말 안 들으면 남편 정력이 날이 갈수록 감퇴하고 얼마 못 살 것이라고 하니 그날 이후로 순한 강아지가 됐지 뭐야. 역시 궁중 어휘까지 지낸 의원의 말이니 믿을 수밖에 없겠군. 이봐 친구, 나도 그 창식이란 친구 좀 소개시켜주게. 근데 자네는 좀 힘들 텐데. 아니 친구끼리 야박하게 왜 그러나. 소개는 시켜줄 수 있는데 근데 상담비만 50냥인데 자네 돈 있는가?
옛날 어느 고을에 김생원이란 자가 나이 50이 넘도록 슬하에 자식을 두지 못하여 쓸쓸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여보, 혹시 모르니 아이를 갖도록 산에 있는 절에 가서 기도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참으로 좋은 생각이오. 산길이 험하니 돌쇠놈을 데리고 가도록 하시오. 그렇게 아내가 절에 치성을 드리러 다닌 지 1년 만에 드디어 귀여운 옥동자를 하나 낳게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아이의 머리털이 붉은색이 아닌가. 이에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생원이 이웃 마을에 사는 용한 의원을 불러 그 아이를 보였다. 그런데 의원이 아이를 아무리 뜯어보았지만 도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의원님, 우리 집안에 머리가 붉은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아무리 봐도 돌쇠놈 머리가 붉은데 그놈이 의심됩니다. 그 말에 의원도 그 아내의 행실이 매우 의심되기도 했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이를 섣불리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의원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어 그들 내외간의 잠자리에 대해 물어보았다. 생원 어른께서는 열흘에 한 번 정도 안방에 들어가시는가요? 이에 김생원이 쑥스러워하며 웬걸 다 늙은 나이에 그렇게 자주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번 들어가십니까? 김생원은 또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반년에 한 번 정도 들어갑니까? 글쎄, 뭐 그 정도는 되겠지요. 그러자 의원은 무슨 느낌이 왔는지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다. 아, 그렇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거 너무 오래도록 쓰지 않으니까 물건에 녹이 슬었군요. 그래서 녹물 때문에 아이의 머리가 붉어졌나 봅니다. 이에 생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보니 정말 그렇군요. 어쩐지 돌쇠놈도 머리가 나쁘다 했더니 머리에 녹이 슬어 그런 것이로군요.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과부가 나이 많은 남자와 재혼을 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편의 소중이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과부가 어느 날 저작거리에서 이상한 약장수를 구경하게 되었다. 어디 무슨 약을 파는지 한번 구경이나 해야겠다. 약장수 앞에는 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그 안에는 뱀이 죽은 것처럼 흐물흐물 누워 있었다. 뭐야? 징그럽게 뱀이잖아. 이거 죽은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약장수가 피리를 부니 죽은 것 같던 뱀이 빳빳하게 일어서는 것이었다. 하도 신기하여 여자는 약장수에게 물었다. 혹시 그 피리를 불면 무엇이든 빳빳하게 일어서게 되나요? 물론이요. 이것은 마술 필이란 말이요. 그 말을 들은 여자가 다시 약장수에게 말했다. 그럼 그 피리를 저한테 파세요. 실소. 이걸 팔면 난 뭐 먹고 살라고? 그러지 말고 제가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제발 좀 저한테 그 피리를 파세요. 잠깐 고민하던 약장수가 말했다. 좋소. 사정이 딱하니 할 수 없군. 여기 있는 걸 모두 다 사면 500냥에 드리리다. 그렇게 여자는 거금을 주고 마술피리를 구입해 집으로 왔다. 그날 저녁 남편을 눕혀놓고 여자가 말했다. 여보, 여기 가만히 누워서 내가 피리를 불 테니 한번 잘 들어봐요. 아니, 야밤에 웬 피리여? 밤에 피리 불면 뱀 나온단 말이요. 헛소리하지 말고 가만히 좀 들어봐요. 여자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여보, 어때요? 아래쪽이 빳빳해지지 않았나요? 그러자 누워있던 남편이 갑자기 말을 더듬으며 이당하당 외가딱이 햇바타익 빠빠넥 직력 걱직. 옛날 한 호걸 장군이 넉넉한 살림살이에 아무 어려움 없이 한평생 살다가 늙어 병이 들어서 의원을 청해 진맥을 부탁했다. 내 나이가 많아 기운이 쇠잔해져 병이 난 것 같으니 자네가 내 병을 고쳐주면 많은 보상을 하겠네. 이 말을 들은 의원이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니
장군은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있고 옆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과 각종 악기가 나열되어 있고 앞쪽에는 술과 고기가 차려진 상이 놓여 있었다.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진맥을 한 다음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군님, 잘 들으십시오. 병을 고치고 더 오래 장수하시려면 기생과 악기들을 모두 치우고 앞에 놓인 술상도 물리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은 손을 좌우로 내저으며 말했다. 의원 양반, 내가 병을 고쳐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더욱 즐기면서 살고자 함인데 만약 이것들을 치우라고 하면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하지 않겠네. 자네는 그냥 물러가게나. 그리고 며칠 후 옛날에 알고 지내던 선비 한 사람이 병문안차 방문하여 이렇게 말했다. 장군께서 마땅히 술과 고기를 물리치고 연부를 부지런히 하시면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장군이 큰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이 사람아, 거기 극락세계에 가면 돼지고기와 술 그리고 예쁜 기생들도 있는가?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으나 일을 하지 않아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장군은 손을 내저으며 그만두게나. 나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도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지 않겠네. 옛날 한 나그네가 날은 어두워지는데 길을 잃어 잠잘 곳을 찾다가 어느 외딴 집을 발견하고 찾아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주인장 계시오. 길 잃은 나그네인데 날은 저물고 잠잘 곳은 없으니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한 여인이 말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오니 외간 남자를 채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례가 되는 줄은 아오만 그래도 어떻게 하룻밤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가까운 곳에 집도 없는데 제발 좀 부탁합니다. 남자가 연신 사정하자 처음엔 꺼려하던 여주인도 나그네의 처지가 안 됐던지 결국 허락하고 말았다. 이 근방엔 달리 집도 없으니 하는 수 없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주인의 허락을 받은 나그네는 곧 건너방으로 안내되어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나그네는 미모의 안주인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무시는지요? 아직 안 자는데요. 나그네는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다. 잠옷 차림의 여주인이 나그네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혼자 주무시려니 적적하시지요. 그 말에 나그네의 가슴은 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긴장했던지 나그네는 말까지 더듬고 말았다. 그것 참 잘 되었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그네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네,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러자 여주인이 말했다. 길 잃은 노인 한 분이 또 오셨는데 같이 주무시지요. 총각, 나랑 같이 자.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노처녀가 우물에서 물을 길어 물동이를 이고 막 돌아서는데 마침 갓 혼인의 새 신부가 된 친구가 물을 기르러 왔다. 신부를 본 노처녀는 물동이를 인 채 첫날 밤 얘기를 들려달라고 졸랐다. 맹수가 첫날 밤 이야기 좀 해주렴. 이에 신부는 생긋이 웃으면서 첫날 밤의 경험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내가 신방에 들어가 앉으니 신랑이 보고 좋아하면서 나를 껴안았어. 그러고는 내 몸을 더듬더니 내 옷을 홀랑 벗기고 안아서 이불 속에 반드시 눕히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하는지를 보려고 신랑이 하는 대로 가만히 있었지. 그러니 신랑도 옷을 벗고 내 배 위에 엎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어디서 갖고 온 것인지는 몰라도 무엇인가 딱딱한 것을 가지고 내 두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힘껏 누르고 휘젓는 것 같았어. 그런데 말이지, 얼마 후에 그만 내 온몸이 갑자기 고단해지고 팔다리에 힘이 쪽 빠지면서 정신이 황홀하고 몽롱해지더니 아롱아롱하게 혼미한 상태에 빠지고 마는 거야. 노처녀는 신부의 말에 몸을 흔들며 빨리 말하라며 재촉하였다. 그래서 어찌 되었는데 계속 얘기해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저절로 목에서 탄식 소리 같은 것이 나오더니 나는 무슨 애원하는 것 같은 외마디 소리를 계속 질러댔어. 근데 그게 무슨 소리였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 너무 좋고 흐뭇해 어쩔 줄을 몰랐는데 도대체 신랑이 나를 어떻게 했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알 수가 없어. 순덕이 너도 빨리 시집가서 겪어봐. 신부가 이와 같이 설명을 하자 얘기를 다 들은 노처녀 순덕이는 흥분을 진정하지 못하고 몸을 떨며 팔에 힘을 잔뜩 주어 물동이 꼭지를 힘껏 잡아당기며 응, 그래. 그렇게 좋았단 말이지. 하며 발을 구르자 머리에 이고 있던 물동이가 와장창 깨지면서 몸에 한 동이의 물을 다 뒤집어 쓰고 말았다. 이를 본 신부가 다시 말하길. 아, 맞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랫도리가 흠뻑 젖더니 축축해졌어.